안녕하세요. 미래학원 수학과 부원장 성규영입니다. 오늘은 WQT 수상하 기본반 오픈클래스 시범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수학상 기본반 수상에서 딱 한 꼭지를 골라봤어요. 2차 부등식을 수업을 해볼 예정인데요.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수상하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기 전에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를 마무리 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수원과 수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수하에서 집합 부분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부등식 문제인데 같은 문제들, 혹은 미적분을 다루면서 아직은 이 내용이 이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미적분을 다루면서도 요 2차 부등식의 근의 위치, 근의 범위 등등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왕 맛배기로 시범 수업을 하는 거지만 다 함께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 단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내용을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단원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미리 한번 노트에 진행을 해볼게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먼저 2차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쓴 2차식에서 부등식이기 때문에 a와 b와 c 2차식의 개수인 a와 b와 c가 모두 실수일 때 편의상 이 경우 a는 양수라고 지정해 봅시다.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건 사실은 a가 0이 아니다가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2차식이 먼저 주어지고 얘가 0보다 크다 1번,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 0보다 작다 3번, 0보다 작거나 같다 4번, 요 네 가지 형태를 이루는 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과 문제를 푸는 과정은 같은데 개념이 조금 달라요. 2차식과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은 것을 비교하는 게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그래프가 되죠? 좌표 평면에서 x축이 되죠. y축은 빼고 생각합시다. x축이 되죠. x축과 이 2차 함수 그래프와의 관계로 이 부등식의 해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2차 부등식과 x축과의 관계는 떠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경우에는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잡았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x축과의 관계가 접한다. 한 점에서 접한다. 그럼 이건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가지는 상황.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상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붕 떠 있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근, 실제의 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세 번째 상황,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각각
지금 1, 2, 3, 4번의 부등식의 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그림에서는 1번 상황일 때 0보다 클 때 주어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함수값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이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x가 알파보다 작은 부분과 x가 베타보다 큰 부분, 얘가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번과의 차이는 뭐죠? 등호가 하나 더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메꿔지는 거지. 당연히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게 2번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의 해. 이 상황에서 그럼 3번 생각해 봅시다. 3번의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x축의 어디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x축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색깔로 표시해 봅시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x축의 아래에 있는 함수의 부분.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가 x가 알파보다는 크지만 베타보다는 작은 이 부분이 해가 되겠지? 그럼 4번 상황은 등호가 포함됐잖아. 0이 되는 상황을 추가시킨 거니까 x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가 추가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상황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1, 2, 3, 4번의 서로 다른 부등식일 때 2차식의 2차항의 개수를 양수라고 통일했을 때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어떨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일 때. 됐나요? 지금도 봐봐. 이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 부등식의 방향까지 수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좀 뭔가 독립적인 이 단원을 제외하고 나면 수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쭈루루루룩 서머리하는, 모두 합쳐서 사용하는, 개념을 합쳐서 사용하는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이 2차 부등식 단원이 됩니다. 2차 부등식 단원을 잘 이해하고 맞춰야 수상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부등식 문제는 부등식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방정식 개념과 함수 개념을 언제나 함께 가져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번호 붙여볼까요? 2번. 중근을 가지게 되는 상황. 그럼 이때는 1번이 뭐였냐면 0보다 클 때 1번 함수식을 f의 x라고 써보자. 얘가 0보다 클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빼고 다지. 그럼 해가 어떻게 되는가? x not 알파인 모든 실수가 되어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지 않는 거, 중근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요 아래 그림처럼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건 특수한 상황이잖아. 당연히 이 케이스에서는 부등식의 해도 특수하게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 그러면 알파를 뺀, 알파 딱 하나만 뺀 그 외의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럼 2번은 f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라 그러면 알파까지 포함이잖아. x가 알파일 때도 0이니까 부등식에 포함이 되죠. 그럼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럼 3번 f의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잖아. x축 아래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치? x축과 축 위에만 함수값들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 4번 마지막 f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해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조금 전에 봤지만 없었죠? 0이 되는 부분은 x는 알파가 하나 존재했잖아. 그러니까 x는 알파. 부등식의 해인데 방정식처럼 답이 나오네? 특이하지? 그럼 얘는 문제로 잘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죠. 특수한 상황일 때는 언제나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이거 내가 쌤이라면 문제로 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인지상정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까다로워 보이는 거, 뭔가 좀 특별한 거, 특이한 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싶다고. 그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해봅시다. 짜잔. 자, 세 번째 붕 떠 있어요.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고 붕 떠 있어.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1번 f의 x가 0보다 크다와 2번 f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모든 실수가 답일 거야. 그럼 3번과 4번도 똑같아. 3번 f의 x가 0보다 작다와 4번 f의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쪽도 똑같이 해가 없다 가 부등식의 해가 될 거예요. 되나요? 그럼 자, 이걸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2차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해를 구하세요일 때 2차 식이 어떻게 되는지, x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1번, 2번, 3번에 따라서 0보다 크다의 해, 크거나 같다의 해, 작다의 해, 작거나 같다의 해를 일종의 표로 만들어서 도식화시켜서 지금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원래 모든 공부가 그렇지. A가 B가 되는 걸 생각해 봤으면 거꾸로 가봐야지. B에서 A로 가는 거.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부등식의 식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게 될까요?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해가 없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었을 때 해가 없을 수 있는 건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2차 식이 0보다 크다 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작다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케이스야. 해가 없는 거. 0보다 작다일 때는 fx가 0보다 작다로 나왔을 때는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두 가지 다 해가 없어요. 근데 작거나 같다로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해가 없는 상황은 d가 0보다 작을 때만 해당 사항이 있겠지. 그럼 해가 모든 실수인 상황은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맞추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인 상황이면 부등식이 fx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주어져 있다면 판별식이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 둘 다 모든 실수가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고, 부등식이 fx 2차식이 0보다 크다로 주어졌을 때 해가 모든 실 수 있는 상황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에서 가능하다.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주 특별한 상황, 요 두 가지. 2차식의 판별식, 2차식을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상황일 때 2차식의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럴 때 0보다 크다가 나왔으면 특정한 하나의 값만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될 수 있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으면 부등식의 해인데도 마치 방정식의 해인 것처럼 특정한 하나의 값이 해가 될 수 있다를 A에서 B로 가는 길로 한번 기억했으면 B에서 A로 거꾸로 올라가는 길로 한 번 더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이게 2차 부등식의 근본들이에요. 그냥 해를 구하는 건 요 내용들이고, 여기까지 한번 머릿속에 넣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됐나요? 됐으면 우리 교재에서 2차 부등식 내용 정리를 한번 봅시다. 2차 부등식, 자,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무슨 뜻이냐 하면 부등식의 우변을 (0만) 남겼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봐봐요. 지금 딱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지금 2차항의 개수인 A가 0이 아니다라고만 적혀있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졌다면 식전체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으로 만들고 부등호명이 바뀌어 한쪽을 0으로 몰았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가능하다면 2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맞춘 상태로 문제를 살펴보자. 그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4가지 형태가 주어진다. 이때 2차 부등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라고 그 아랫줄에 써있고요. 이렇게 써있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때는 0보다 크다의 해는 이렇게, 0보다 작다의 해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등호가 들어가고 등호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등호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서로 다른 두 근,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고,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준 내용이 표로 짠 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때에는 0보다 크다의 해는 요렇게, 지금 그래프 그림을 보시면 2차항의 개수가 양수로 맞춰져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이렇게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0보다 작다의 해는 알파와 베타 두 실근의 안쪽이 되는 거고요. 등호가 있으면 똑같이 등호가 붙어요. 다음은 판별식이 0일 때 중근 알파가 존재할 때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0보다 크다의 해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라 그러면 작은 부분은 없고 같은 부분에 딱 하나의 값 x는 알파가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을 거고요. x가 0보다 크다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모든 실수가 답이 돼. x가 0보다 작다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해가 없다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조금 전에 본 거 한 번 더 보고 있는 중이야. 책을 보면서. 자, 그 다음 순서 볼게요. 2차 부등식의 작성,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2차 부등식이 주어지고 해를 구하는 상황을 먼저 했어요. 그럼 해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해를 가지게 되는 이걸 이렇게 해를 가지는 걸 조건으로 하는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가 2차 부등식의 작성입니다. 자,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이 나왔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이 2차 부등식은 식 자체가 x-알파에 x-베타는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하고 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사이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0보다 작다. 그리고 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x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방정식 똑같이 요거를 사용을 해서 하되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면 똑같이 부등식의 등호를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상황.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이 부등식이 맞아. 성립되는 거. 그런 상황이니까 2차의 개수를 양수로 안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2차의 개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림이 되어야 해서 a가 0보다 크다와 2차식 위에 떠있다가 성립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a가 0보다 크다는 똑같은데 판별식이 0인 상황도 쳐주게 됩니다. x축이랑 만나도 되는 거지. 그리고 0보다 작다가 성립하려면 x축의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a가 바뀌어요. a가 0보다 작다가 되고 판별식은 똑같이 들어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려면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요거 잘못 나왔네요.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2차식의 그래프가 이런 상황과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어야 돼요. 이게 4번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나왔어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3번 상황은 요것만 따로 똑 떨어뜨려 놓고 얘가 3번 상황이 되는 거야. 4번은 둘 다 가능해. 1번 상황은 요렇게 붕 떠 있어야 하죠. 2번은 요렇게 붕 떠 있는 그림과 요렇게 접하는 경우를 합쳐서 2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 되니? 이렇게 정리됐나요? 오케이. 요게 2차 2차 부등식 내용의 전체입니다. 요게 되면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요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마 우리 실전에서 실제로 수업 때 다루게 될 거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부분은 약간 생략하고 내용만 일단 전달을 하려고 해요. 문제 쭈루룩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파일은 제가 영상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따로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풀이도 같이 해볼게요. 연립 2차 부등식이 그 다음 내용인데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의 차이는 뭐죠?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의 차이는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나. 방정식은 미지수 하나짜리를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2차 부등식 바로 전 단원에서 연립방정식 1차식과 1차 연립방정식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다루게 되어 있어. 실제로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는 요 연립방정식 관련된 내용을 하고 나서 지금 이 2차 부등식을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이 되는 과정은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부등식과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이 되는 과정은 위에 거랑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야. 그냥 x 하나만 다룹니다. 그럼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이 된다는 말은 그냥 이 x에 대한 부등식이 여러 개 등장하고요. 얘네들이 겹쳐지는 구간을 찾는 거야. 이 각각의 부등식이 모두 성립하는 x의 구간을 찾는 게 연립부등식 풀이에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에는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게 2개 이상의 부등식을 풀어서 겹치면 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내용으로서는 따로 정리하는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냥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여기 쭈르륵 있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리고 요 내용과 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앞에 나와 있고 근의 분리라고 해서 요거 잘 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어떤 상수 p보다 클 조건, 두 근이 모두 어떤 상수 p보다 작을 조건, 두 근의 사이에 상수 p가 있을 조건 세 가지가 놓이고 두 근이 모두 상수 p와 q 사이에 있을 조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고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을 조건 1번과 2번을 합쳐준 거예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노트에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가볼게요. 자,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부등식으로 푸는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이 있어. 이때 편의상 a는 0이 아니다가 전제로 깔리는 거겠지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a가 양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근, 양의 근이 나오는 경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요. 두 근이 모두 양근이다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근이다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중근을 포함해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중근인 경우는 배제하는 겁니다. 그냥 두 근이 양근이라고 하면 중근이 나오는 경우도 두 근으로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른 두 근과 그냥 두 근이라고 한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두 근이 모두 양근인 경우와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근인 경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값, 음의 값이야. 그리고 3번, 두 근 사이에 0이 있는 경우, 두 근 사이에 0이 있는 경우, 요거를 말을 조금 바꿨을까요? 한 근은 양근, 다른 한 근은 음근인 경우, 이게 두 근 사이에 0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말을 조금 바꾸면 두 근이 모두 0, 숫자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되나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근인 것과 두 근이 모두 음근인 것, 그리고 한 근은 양근, 다른 한 근은 음근인 것은 사실 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의 근, 두 근이 혹은 이렇게 겹쳐서 중근일 수도 있고 이 근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그래서 살짝 바꿔서 1번, 두 근이 모두 어떤 실수 P보다 크다.
두 번째, 조금 내립시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어떤 실수, R이 있다. 한 근은 R보다 작고 한 근은 R보다 크다로 나누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1번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2차 항의 개수를 0보다 크다로 했죠? 그럼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려보면 돼요.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방정식의 근의 위치지만 사실은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봐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2차 식을 그렸을 때 여기가 p 이렇게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예요. 그러면 요 2차 식을 y는 f의 x, 주어진 2차 식을 f의 x라고 하자. 이때 주어진 조건은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p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f의 p가 0보다 커야 해요. 그 다음 2차 식의 축의 x값이 p보다 커야 돼. 요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p일 때 함수값이 양수인데 축이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와서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은 뭐겠어요? 두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두 근이 모두 p라고 말을 하려면 그 두 근, 중근이든 서로 다른 근이든 간에 두 근이 실근으로 존재해야 부등식에 집어넣을 수 있지. 허수는 복소수에서 얘기하게 될 얘기인데 허수는 부등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그림이 두 개니까 크거나 같다. 요 세 개를 만족하는 경우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가 됩니다. 다만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일 때는 조금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두 가지.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그리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큰데 알파하고 베타가 정작 실수가 아닐 수 있죠. 복소수 두 개를 더해서 양수고 복소수 두 개를 곱해서 켤레 복소수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0보다 크다 일 때는. 근데 요거 잘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f의 p가 0보다 크다 해서 f의 0으로 바꿔주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가 돼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상황을 상정을 하면. 그리고 축이 p보다 크다라는 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놓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축의 값이거든? 얘가 p보다 크다. p가 0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래서 얘와 얘는 사실 같은 식이에요. 이게 서로 결국은 엮인다는 거. 표현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상황.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q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Q일 때 이건 똑같아. F의 Q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축의 X값이 얘는 Q보다 작아야 하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두근이 모두 Q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를 방금 썼듯이 얘도 이렇게 표현해보자. 0보다 작다일 때, 두근이 모두 0보다 작다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두근의 합은 0보다 작은데 두근의 곱은 0보다 큰 거. 둘 다 음수면 곱하면 양수인데 더하면 음수잖아요. 그리고 판별식이 이렇게. 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이 요거로 가고요. 이 부분이 요거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간단해요. 두근 사이에 R이 있다. 두근 사이에 R이 있다.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건 하나밖에 그릴 필요가 없어. 요렇게. 두근 사이에 R이 있다. 그리고 얘는 조건이 아주 심플한 게요. F의 R이 0보다 작다.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다를 전제로 깔았을 때 딱 요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림을 생각해봐. F의 R이 음수야. R일 때 함수값이 음수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데 그림이 당연히 이런 식이 되어야 하고 R의 양쪽으로 두 개의 의견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 조건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그림을 생각하면 언제나 함수,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을 생각을 하면 아주 명백하게 F의 R이 0보다 작다로 끝나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 두 근 사이에 0이 있는 거.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인격일 때는 얘도 그냥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끝나. 이것도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생각해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라는 말은 A분의 C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요거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죠? B제곱은 양수고 A분의 C가 음수라는 말은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 AC가 음수라는 말이 돼. 마이너스 4AC면 너무 당연하게 얘가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일 때는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 여기 검은색으로 써놓은 요거일 때도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요게 두근의 위치입니다. 두근이 모두 양근일 때, 두근이 모두 음근일 때, 두근 사이에 0이 있을 때로 끝나지 말고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좀 더 확장된 형태로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Q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R이 존재한다. 이 사이에 내가 들어가긴 내가 얼굴이 너무 크네요. 자, 두근 사이에 R이 있다.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내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수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장담. 자, 요렇게 정리한 내용이 2차 부등식의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부분이었어요. 자, 요거 식 한번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상수 P보다 클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 F의 P가 0보다 클 것, 이게 축의 X값이에요. 축의 X값. 여기 A가 0보다 큰 거 전제로 깔았지. 축의 X값이 P보다 클 것 나와있죠? 두 근이 모두 상수 P보다 작을 조건은 짜잔, 짜잔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서 달라져. 지금은 Q 대신 P라고 썼으니까 축의 X값이 P보다 작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근 사이에 상수 P가 있을 조건은 FP가 0보다 작다. 이거는 판별식도 필요 없이 저것만 만족하면 된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판별식 조건을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만족하게 돼.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마지막 거 뭐라고 써있냐 하면 두 근이 모두 상수 P와 Q 사이에 있을 조건이면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있고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요 그림과 요렇게 되는 거 합쳐서예요. 요 두 가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F의 P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F의 Q가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축의 X값이 P와 Q 사이에 있어야 돼. 얘와 얘를 합쳐주는 조건이니까요. 두 번째 거를 P를 Q로 바꿔서. 그리고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0보다 큰 경우와 같은 경우 두 개 다 성립한다.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한 근은 P와 Q 사이에 있는데 다른 한 근은 R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디서? 문제풀이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이 뭐 이렇게 한 꼭지 듣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면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분식식 파트를 고르기도 했고 이 부분의 문제풀이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지금은 2차 부등식만 했으니까 앞에 나오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차근차근 연결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으로 토스되는 내용에 대한 그런 자세한 수업은 진짜 WQT 우리 수업 겨울을 뜨겁게 그때 잘 해보기로 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진짜 수업 때 만납시다. 수고했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